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한 일의 이정렬입니다. 자, 오늘 5월 13일입니다. 에코프로비엠 정리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리를 해드리는 과정 중에서 개인적인 의견들도 드리도록 할 텐데 여기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저랑 의견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뭐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서 제가 일전에 계속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은 50만 원과 52만 5천 원 부분들, 딱 이제 52만 5천 원 고가를 완전히 터치를 했네요. 52만 5,029원 가량까지 주가가 좀 살짝 올라갔다가 그 뒤에 이제 물량이 쏟아지면서 권리락이 진행이 되면서 권리락 효과도 반영이 됐고 주가가 조정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와줬던 배경에서는 시장의 폭락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서는 이 부분에서 매도하는 것들 그리고 어느 정도 수익 구간이 왔을 때 권리락이 발생이 되면은 유상증자를 하실 분들은 이제 권리락이 발생이 되고 매도를 장 초반에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어떻게 할 건가? 여기에 대한 질문으로 저는 무상증자의 상장이 끝나면 매물소와 움직임들을 보면서 이때 현금화 시켰던 부분들을 추후에 평균 단가를 낮추는데 활용을 할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전부 다 맞출 수는 없는 부분들이지만은 뭐 일단은 리스크에 대응을 한다라는 차원에서 현금화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정리를 해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지금 윗꼬리가 싹 달려졌어요. 근데 추세가 완전히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에서 윗꼬리가 달려졌어요. 이게 바닥권이라는 신호로 반등이 나와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50만 원 부분들, 45만 원을 반등이 나오면서 이 50만 원까지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락 추세는 이어갈 가능성들이 높아요. 일단 단기적으로 40만 원까지라고 차트상에는 지지구간들을 봤을 때 40만 원 부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40만 원 부근 때까지는 뭐 대응을 안 잡는다는 얘긴가요가 아니라 일단은 유상증자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유상증자 청약만 하고 무상증자 상장이 될 때까지는 현금을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가지고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격들 차트상의 움직임과는 별개로 이제 증권 업무적인 부분들 주식 수가 늘어난다 줄어난다 이런 업무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주식에 대한 그런 증권 업무적인 부분들이 마무리가 될 때까지는 아무래도 좀 관망을 좀 유지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에코프로비엠이 나쁜 종목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좋은 종목이에요. 좋은 기업이고 산업의 성장성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실적도 탄탄하게 잘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지만 저는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증권 업무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뭐 1,000억짜리 그러니까 우리가 만 원 지표가 만 원이 있습니다. 만 원. 10만 원을 10개로 쪼갠 게 만 원이잖아요. 만 원을 또 10개로 쪼개면은 1,000원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식 수를 이 만 원짜리를 뭐 만 원짜리 기업이 종이가 있는데 이거를 몇 조각을 쪼개느냐. 여기서 더 쪼개면은 이게 500원짜리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두려워하는 거다. 그러면 하나당 가치가 얼마냐? 만 원을 50개로 쪼개냐, 30개로 쪼개냐, 10개로 쪼개냐. 이걸 증권 주식 수에 대입을 해가지고 이런 논리를 주식 수에 대입을 해가지고 주식 수가 늘어난다라는 그만큼 시가총액 대비해서 주식 수가 나눠진다라는 그 나누는 게 값이 더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리스크를 그 집중을 해서 포커스를 해가지고 그런 의견들을 좀 드렸던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금화를 시켰던 거 이런 것들은 무상증자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대응을 잡진 않을 것 같아요. 굳이 이제 하락 추세에 있는 것들 대응을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고 무상증자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니까 무상증자까지는 유상증자를 참여해가지고 받긴 하겠지만은 그 상장이 돼서 받고 난 다음에 주가 움직임들을 보면서 그 현금화를 시켰던 그런 것들을 지금 그때 당시에 이제 투입을 해서 평균 단가를 좀 낮추는 그런 조치들을 좀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일단 안 좋은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진작에 정리를 하라고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을 거예요. 안 좋은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전략으로 갈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내부적인 부분들 좀 기업적인 부분들을 일단 패스를 하고 이 업무적인 부분들 일정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를 제가 간단하게 메모장에 적어온 게 이겁니다. 이거예요. 자, 이거 볼게요. 이거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단 유상자 권리락은 5월 9일에 발생이 됐습니다. 기준일은 다음날.
그 유상증자 기준일이다라고 하는 것들 그 전날이 권리락이고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는 그 원래는 8일인데 주말이기 때문에 토 일요일 건너뛰고 거래일로 치니까 6일에 내가 10주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권리락 10주에 대한 부분들 권리락 효과가 발생을 하면서 신주인수권 그 신주인수 권리는 발생이 됐고 배정이 되고 그리고 바로 매도를 하면은 이날까지는 보유하게 되고 이 11일 날 이거래일이잖아요. 이날 매도를 하면은 이날 매도를 한 게 되기 때문에 이날은 일단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일에 매수해 놨다가 9일에 매도를 하는 전략들 설명을 드렸던 것들이에요. 일단은 권리락 그렇기 때문에 권리락일이 중요하다. 권리락이 5월 9일에 발생이 됐습니다. 권리락 효과도 발생이 됐죠. 그래서 이 권리를 받으면은 에코프로 BM 뭐 땡땡 R 이런 식으로 이제 계좌로 이제 추후에 들어올 겁니다. 뭐 10주냐 5주냐 이런 식으로 100주 갖고 있는 분들은 0.05 비율이니까 0.05잖아요. 내가 기준일인 9일에 몇 주를 갖고 시작을 했냐 여기에 따라서 내가 100주를 갖고 시작을 했다 0.05 이렇게 되면 5주에 대한 에코프로비엠 땡땡 R이 생길 겁니다. 이게 신주 인수를 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매수하고 매도할 수 있습니다. 매수하고 매도할 수 있는데 이 거래 기간이 있어요. 신주 인수권 에코프로 BM 땡땡 R 이거를 거래할 수 있는 기간이 5월 30일과 6월 7일이라고 했죠. 근데 이게 통상적으로 신주유권 거래 기간이라는 이 5거래일 동안 첫날 첫날은 이 가액의 강세를 보여줘요. 거래가 활발하기 때문에. 근데 갈수록 거래가 줄어들면서 가액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신주유권 유상증자를 난 더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낮은 가격에 사는 게 좋고 유상증자를 안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신주유권을 매도를 해야 됩니다. 매도를 해야 되는데 첫날 가급적 이제 앞 거래일에 매도를 하는 게 좀 더 높은 가격에서 팔 수 있도록 유리하겠죠. 통상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항상 일정하진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유상자를 난 더 하고 싶어라고 하시면 이때 이 기간 동안 매수를 하면 되는 거고 유상자를 안 하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권리락이 발생이 됐잖아요. 권리락 효과를 손실을 회피를 하는 과정 중에서 신주유수권을 배정이 된 거를 이때 매도를 하면서 권리락 효과 때 마이너스 1.44% 정도 났잖아요. 이거를 신주유수권을 매도를 하면서 손실을 보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상자를 안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때 신주유수권 거래 기간 동안 신주유수권을 거래를 할 수 있다. 거래 가격들을 볼게요. 가격들 통상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나요?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되나요? 이게 주가예요. 주가고 이게 유상증자 예정 가격입니다. 그러면 이게 신주유수권 가격이 나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자, 주가가 지금 44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45만 원이었다가 50만 원이었다가 44만 9,500원 됐잖아요. 500원에서 유상증자 예정 가격이 38만 7,600원입니다. 이걸 빼면은 6만 1,900원이 신주주권 가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높을 때도 있고 거래가 호가 단위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주식처럼 주가가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높은 가격에 사는 게 아무래도 불리를 할 거고 팔려고 하면 높은 가격에 팔아야 된다. 이거보다 높은 가격에 살려고 하면 이거보다 낮은 가격에 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낮게 주식을 매수하는 그런 효과가 되니까 6만 얼마에게 6만 얼마로 신주주권 사고 나중에 38만 원 주고 주식을 인수를 하면 생각을 하면은 결국은 이 주가라는 거거든요. 주가. 그러니까 신주주권 가격을 참여를 하시는 분들은 낮게 사는 게 좋고 팔려고 하시는 분들은 높게 파는 게 좋습니다. 물론 모든 주식이 다 그래요. 자, 유상증자 청약 기간 6월 16일, 6월 17일 이 거래일 동안입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1차 발행 가액밖에 나오지 않아 가지고 확정 예정일은 2차 가격이 나오고 난 다음에 낮은 가격으로 결정이 되는데 6월 13일에 결정이 됩니다. 가격은 6월 14일에 정산을 하고 6월 14일에 나올 거예요. 가격은. 그렇기 때문에 청약 기간 6월 16일, 17일은 확정된 가격으로 청약을 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1차 가격보다 2차 가격이 더 낮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청약을 하게 되면 무상증자 권리락에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갖고 신주인수권 5주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5주만 청약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5주만 청약을 했으면 이때 상장을 했어요. 그 청약을 했어요. 했으면은 6월 27일 바로 무상증자 권리락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무상증자 권리락은 통상적으로 지금 여기 보면은 배정 비율이 더 높습니다. 높은데 여기 3배라고 했잖아요. 3배. 3배라고 했으니 또 이제 5주 곱하기 3 이렇게 하면은 15주가 되죠.
15주가 되니까 여기에 대한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5주 포함해 가지고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5주. 15주라고 하면은 더 이제 효과가 이 걸레 효과가 더 희석이 많이 됩니다.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서도 말씀드리면 유상증자 권리락이 2%, 그러니까 조금 비율이 높았죠. 근데 권리락도 33%, 마이너스 33%. 권리락 효과가 발생이 되면서 또 주가가 또 기준 가격이 더 낮아진다라는 거죠. SK케미칼도 무상증자 권리락을 33%는 또 이게 권리락이 무상증자는 권리락이 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기준 가격이 더 낮아질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권리락이 발생이 됐고 이게 이 권리락이 발생이 됐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권리락 이래 권리락 효과 발생이 되겠죠. 자, 유상증자 권리 공매도도 가능한데 이거는 그냥 우리 여기 증권사 HTS에다가 여기다가 권리 공매도 입고 예정 주식 매도 입고 예정 주식 매도 주문 있잖아요. 나오잖아요. 이거를 그냥 선택해 가지고 입고 예정되는 게 우리가 내가 청약을 한 주식수 이 거래일 전에 있잖아요. 상장일이 7월 7일입니다. 유상증자 청약을 하면은 7월 7일에 청약을 한 게 입고가 됩니다. 입고가 돼요. 무상증자 권리락이 발생이 되고 권리 공매도가 가능하고 그리고 상장일에 내 계좌로 들어오는 거예요. 상장이 되는 거니까. 근데 7월 7일이다. 이걸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7월 5일입니다. 5일. 이 거래일 전이니까. 유상증자를 내가 청약을 했는데 상장일까지 기다리고 싶진 않아. 그렇게 되면은 7월 7일이죠. 상장일이. 이 거래일 전인 7월 5일에 권리 공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 무상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상증자 상장일이 7월 15일이니까 이 거래일 전에 7월 13일에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주식수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주식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알고만 계세요. 권리 공매도를 해가지고 이게 더 좋냐? 그거는 이제 주가 등락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더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때 내가 청약한 이 가격보다 더 낮아질 것 같다라고 하면은 매도를 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권리락 효과가 발생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상증자가 상장이 되고 난 다음 7월 15일 이후에 물량 소화하는 것들을 확인을 해가면서 저는 지금 이 기간에 현금 확보해 놓은 것들을 이 이후에 평균 단가 낮추는 과정들을 거칠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 단가를 낮춰놓고 남들보다 좀 유리하게 평균 단가를 대폭 낮춰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은 그때 이제 수익을 더 추가적으로 내는 겁니다. 이게 에코프로비엠이라는 기업은 2차전지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예상보다 다르게 강세 움직임들을 보여줄 수는 있어요. 보여줄 수는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다 안 받아도 되고 일단은 유상증자 기간이 지났으니까 뭐 다 안 받아도 되는 거지만은 유상증자는 일단은 무상증자는 유상증자를 하시는 분들 권리락이 발생이 됐다라고 하고 청약을 하시는 분들은 무상증자가 따라오는 거니까 근데 나는 이게 권리락 효과가 발생이 되고 이것까지 또 못 기다리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주인수권 이 거래 기간 있잖아요. 이 거래 기간 동안 매도를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유상증자 건너뛰고 이것도 건너뛰고 이것도 건너뛰고 상장한 다음에 물량 소화 움직임들을 보면서 신규로 매수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현금에 대한 부분들은 리스크를 대응하는 차원에서 좀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던 거고 같은 경우에도 유상증자가 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 평균 단가를 낮추는 그런 전략이 맞지 않겠나, 현명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이 든다라는 겁니다. 자, 수급 같은 경우에서도 외국이랑 기관이랑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개인 투자들만 계속 사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지금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 지금 굳이 매수를 할까? 유상증자 권리도 없는데 대신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무상증자 권리랑 6월 27일이잖아요.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6월 20일 부근에서 6월 27일 권리락 효과가 무상증자를 받기 위한 권리락 효과가 무상증자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무상으로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 무상증자를 받기 위한 매수세, 수급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단기 반등도 가능합니다. 6월 20일부터. 근데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았어요.
청약이 진행이 되고 난 다음이거든요. 난 다음.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멀었다. 멀었다. 그러니까 굳이 지금 매수를 하는 것보다 좀 더 효율을 따지고 보자면 이 기간에 매수를 해가지고 잠깐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치고 빠지고 수익 내고 나온 다음에 이런 것들 대응을 하는 자금으로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캡처 다 해놓으시고요. 해놓으시고 수급적인 부분들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 입장들은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 생각들을 말씀을 드린 것들이니까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렸으니까요. 이것들 캡처를 해가지고 어, 캡처해가지고 가지고 일정에 대한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